안녕하세요. 오늘은 19년 2회차의 5번 문제를 해볼 거예요. 이 문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 x의 범위를 주고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이 범위 내에서 찾아봐라 라고 우리에게 묻는 문제인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등식의 범위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지금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단 어떻다? 크거나 같다. 또 0보다는 x가 작거나 같다 라고 범위를 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이 양쪽에 있는 부등호가 양쪽에 있는 부등식을 볼 때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기준을 항상 요 x에다 잡으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덜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x를 기준으로 x가 이 숫자보다 큰가 혹은 이 숫자보다 작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양쪽에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을 하나씩 나눠서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은 조금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요 앞에 있는 거를 먼저 읽는다 라고 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또 이번에 요만큼 뒤에 있는 부분을 읽는다라고 보면 x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다 줬지만, 만약에 부등식의 범위가 그림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시계 형태로만 주어졌을 때는 똑같이 이 숫자들을 두고 이 x의 범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에 x축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있었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쯤이 되겠네요. 0이라는 숫자를 양쪽에 있는 걸 그대로 써주고 이제 x의 범위가 어딘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요 마이너스 3보다 x는 어떻다 그랬죠? 크거나 같다라고 했죠. 일단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x의 범위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보단 크다 라고 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이 오른쪽 방향으로, 커지는 방향으로 x의 범위가 설정이 되겠죠. 두 번째, 요 뒤에 있는 0의 범위를 보면 0, 이 0보다는 x가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또한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0의 범위도 똑같이 들어갈 거고, 이번엔 작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어느 방향? 왼쪽 방향으로 뻗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x가 다 속해 있는 요 안쪽의 요 범위, 이만큼이 바로 이 부등식이 묻는 이 부등식의 x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요대로만 보면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3과 0은 이 부등식에 포함이 되죠. 왜? 여기에 같다라고 하는 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x의 범위가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도 보면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범위가 여기 있죠. 그리고 0이라는 범위도 이렇게 있고,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바로 요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최대값, 요 최대값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최소값을 묻는다라면 최소값, 요게 되겠네요. 요 두 값을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x의 범위가 일단 현재 여기부터 여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요 이제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 식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또 한동안 안 했으니까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포물선의 방정식을 떠올려야죠. 일단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하나, 이 그래프는 뭐다? 이 그래프의 형태는 지금 뭐예요? 포물선이죠. 포물선입니다. 즉, 요 이차함수는 뭐의 방정식이다? 포물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 번 더 짚고 가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자면 표준형이 바로 이렇게 생겼죠. y는 a x m 제곱 플러스 n,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죠.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여기서 요 a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요 a는 기울기는 아니고 기울기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기울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이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긴다고? 어디로 뻗는다 그랬죠? 위로 뻗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요 a 값이 0보다 작으면, 즉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 마이너스란 얘기죠. 그래프는 아래로 뻗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 포물선의 방정식 2차 함수에서 a라는 값이 갖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기본적인 형태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냐 혹은 a가 0보다 작냐를 통해 그래프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우린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 식 같은 경우 바로 요 a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요 마이너스 뒤에는 우리가 항상 안 쓰지만 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항상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숫자이기 때문에 잘 안 쓰지만 실제로는 요 앞에 1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다 그랬죠. 즉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a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어디로 뻗는다? 아래로 뻗는다.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이 형태의 그래프가 돼서 실제로 문제의 그래프를 보니 아래로 뻗는 그래프죠. 그래서 이 문제에 만약 이 그림이 없었다고 해도, 이 그래프를 문제에서 직접 주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는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바로 이 a 값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포물선의 방정식에 요 a 값이 갖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이 포물선의 방정식에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했어요. 꼭지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요 m이라는 것, 그리고 요 n이라는 것, 요 두 값들이 꼭지점의 요소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꼭지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사용하는 겁니다. 또 꼭지점은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꼭지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m,n이라고. 바로 이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요 m과 n의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바로 이 꼭지점의 x좌표 그리고 y좌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요 식을 똑같이 요 식에서 대입을 해보면,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a x-m의 제곱 플러스 n, 이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했죠. 요 식이랑 보니까 형태가 같죠. 앞에 있는 a 값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내려왔고 x도 그대로 내려왔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가 다르네요. 위에 있는 식은 플러스고 표준형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은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공식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리고 m의 값이 똑같이 있고 n의 값이 똑같이 있습니다. 자, 공식에는 가운데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서는 부호가 플러스로 돼 있어요. 지금 플러스로 돼 있어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방법 혹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만드는 방법, 가장 쉬운 건 마이너스를 곱해주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것에. 자, 지금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즉 마이너스가 몇 개 있는 거,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2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 하나는 바로 이 식이 갖고 있는 마이너스고, 요 마이너스는 누구 거? 바로 이 숫자가 갖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바로 이 식이죠. 이 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예요. m값, 바로 이 요값, 그리고 n값, 바로 이 요값, 요값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내려온 이유는 공식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플러스에서는 마이너스 하나를 뚝 떼서 공식에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m값은 부호가 반대로 돼서 마이너스 1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2차 함수 포물선의 방정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보니까 꼭지점을 보니까 실제로 식에서도 이걸로 되어 있죠. 여기의 좌표는 똑같이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4. 이게 바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꼭지점의 좌표를 찾을 때는 반드시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활용을 해야 하고, 그 표준형에서 m,n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나타낸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2차 함수 이것의
꼭지점을 찾았어요. 꼭지점 마이너스 1,4 라는 걸 찾았고, a 값이 마이너스 1 이라는 것도 알았죠. 그러면 요 문제에서 찾는 최대값은 바로 이 4가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지금 다 지워서 그런데 자, 지금 처음에 꼭지점을 구하고 나서 구하기 이전에 우리는 x의 범위를 이미 찾았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까지 요 범위라고 했었고, 방금 전에 구한 꼭지점의 위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4였습니다. 자, 그럼 x 좌표 마이너스 1은 우리가 현재 구하려는 x의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지금 4라고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요 2차 함수의 무슨 점? 꼭지점이었죠. 꼭지점. 자, 그럼 이거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요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2차 함수에서는 바로 이 꼭지점이 가장 큰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준 x값의 범위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4의 최대값은 4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그래프가 없는 상황도 상정을 해서 그래프가 안 나왔을 경우에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여기에 이렇게 상세하게 줬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에 직접 대입을 해보자면 x의 범위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다 라는 거를 이 부등식을 통해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포함되는 x의 범위가 어딘지만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